어느 늦은 밤 눈길에 가파른 언덕이 있는 이곳에 한 형사가 터벅터벅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이게 내리막길에다가 이게 눈까지 와서 이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는 곧 어떤 것을 발견했고 한 여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죠. 그런데 참고인으로 온 여인 고에라는 많이 바쁘실 텐데. 늦어도 30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뉴스 시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연예인 저리 가라다 연예인 저리 가라.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물음에 불현듯 헤라는 한 달 전부터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게 됐죠. 너무 뻔하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요즘 난다긴다 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겨울 정도로 올해의 언론인 대상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도 없을 것 같은 헤란이었지만 누굴 것 같아? 글쎄요. 내가 궁금해서 아까 살짝 뜯어봤거든. 이따가 너무 놀라지 마. 그녀는 확실히 신경이 쓰여 보였습니다. 상을 수상했던 뉴스나인의 고혜란 앵커가 시상하시겠습니다. 고혜란입니다. 점점 치고 올라오는 후배를 보며 발표할까요? 고혜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안해 장난쳤어. 상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는 기분을 느끼는 헤란. 그런데 요새 핫한 신예 앵커로 평가받고 있는 한지연은 확실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 같은 후배한테는 통 기회가 안 와서요. 밉상으로 말이죠. 하기사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여자 앵커들 입지가 좀 넓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헤란은 실력 있는 후배한테 칭찬을 들으니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오래. 여기까지 그냥 운 좋게 올라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 잘난에 제치고 못난에 안녕하세요.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애들은 다 죽이고 올라왔던 앵커 고에란. 그래서일까요? 뉴스 현장에서 그녀의 편을 찾기는 떨지 말고 잘해. 내가 아주 팍팍 밀어줄 거니까. 정말 힘들어 보였죠. 감사합니다. 고혜란의 뉴스나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멀리서나마 그녀를 응원하는 헤란의 남편 강태우 아직도 그냥 와이프 보는 그런 따끈따끈한 눈빛으로 보시네. 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 사실 헤란의 남편 태욱은 잘 나가던 검사였지만 있는 자를 위한 법의 환멸을 느끼고 국선 변호사로 전향한, 그러니까 한 낭만하는 그런 남자였죠. 그런데 이런 낭만 가득한 사람조차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고혜란이라는 여자. 도대체 그녀는 어떤 길을 걸어왔던 걸까요?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자 발빠르게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헤란이었죠.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생방 도중에. 네? 뭐야? 그 대비책에 대해서 취재한 바 없습니까, 한 기자? 최근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그런 것들 역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주초들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JBC 파괴항을 잘못 건드린 대가로 공개적인 개망신을 당한 한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가 안 된 겁니까? 그리하여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래? 이 정도면 복제인간이 아닌가 싶은 후배 물 먹이니까 좋냐? 진행 요원에게 끌려온 헤란이었죠. 그렇지.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선배의 충고라고 해두죠. 그런데 그때 네 팔뚝 곱다. 진행 요원이자 방송국 국장을 맡고 있던 장 국장은 헤란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고혜란이 이름 걸고 멋있게 한번 해봐. 그럼 뉴스나인은요?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 그리고 그 임무는 바로 방송국 간판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고정 시청층까지 이탈하면 어쩌고요? 언제까지 단골 장사만 할 건데? 고혜란의 뉴스나인으로 7년입니다. 헤란은 당연히 반발을 하지만 이미 장 국장의 마음은 그거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시잖아요. 진행시켜. 이렇게 밖에서는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인 사람들로 득실거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서는 어머니. 날은 잘 맞추고 있는 거지? 네. 태우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자신에게 눈치 주는 시댁 때문에 숨 쉴 곳 하나 없는 헤란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가끔씩 이럴 때마다 스쳐간 옛 인연을 자신도 모르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랑해. 그렇게 헤란이 휴먼 다큐를 핑계로 뉴스나인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날, 자체 제작하는 휴먼 프로그램 얘기한 거 있지? 고혜란이 맡기로 했다. 그럼 뉴스나인은 한지원. 제가요? 저야 뭐 맡겨만 주시면. 그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초강수를 듭니다. 케빈 리 뉴스나인 단독 인터뷰. 여기서 케빈 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 출신 프로골퍼였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하길래 누구든 케빈님은 잡아오면 특종의 단독의 최초 보도에 그는 특이하게도 어떤 언론이 와도 현재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극한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컨셉 중이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케빈이 단독 인터뷰. 다음 주 월요일 개편 날짜에 맞춰 단독으로 진행해 볼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뉴스나인은 제가 좀 더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한 라인도 없이 그렇게 지르진 않죠, 국장님. 대놓고 한지원에 밀어주던 웅 팀장은 반발하지만 케빈 리 단독 인터뷰 잡아올까요 말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 뉴스나인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케빈이라는 말에 앞뒤 재지도 않고 진행시키는 진행 요원. 그래서 웅 팀장은 아주 뭐 발악을 하는구나. 헤란에게 독서를 퍼붓는데 꽁카를 날려 케빈니? 개망신 제대로 한번 다 하고 빠지려고? 사내 자식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나한테 앵커 자리 뺏기더니 오히려 팩트로 골절상까지 입게 된 웅 팀장.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웅 팀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던 게 진짜 케빈 리와의 연결점이 쥐뿔도 없었던 헤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케빈 리의 단서를 찾았지만 마땅히 건질 만한 게 없어서 극심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 속에서도 부부 모임을 나가는 담대한 여자인 헤란인데 그런 그녀를 살살 긁기 어머. 시작하는 사람들. 두 분 사이 너무 좋으시다. 부부금슬이 너무 좋으면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이들은 고혜란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렸죠. 일부러 늦추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도 애아빠 사건 변호 맡으셨다면서요. 우리 이가 번번이 이기는 것도 미안하다고 맨날 죽는 소리야. 알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던 국선 변호사 태우. 그는 이런 승산 없는 싸움만을 했기에 전적이 항상 좋지 않았던 거였죠. 태욱이 형, 저 진짜 죽겠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기는 거 저한테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넘길 헤란이 아니었죠. 특권층 눈치 보느라 구속영장 발부받고도 모른 척 법과 정의는 권력에 엎드리고 충성하는 도구가 되고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리는 헤란. 그래도 이 사람의 소신 응원해요 전. 결국엔 이 사람이 이길 거라는 것도 믿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뒤에서 후려치는 남편 때문에 헤란은 분노를 하는데요. 기어이 표를 내야겠어. 적당히 넘어가주면 될 일을. 너 그만두는 거 쉬운 애잖아. 도대체 태욱은 자신을 두둔하는 헤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던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널 선택한 책임이니까. 근데 그 이상은 안 해. 아무튼 태욱과의 갈등으로 술 한잔하고 잠든 헤란에게 갑자기 케빈이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요. 후배가 희소식을 전합니다. 비행기 승객 명단 방금 확인했는데 2시간 뒤 도착이래요. 드디어 케빈 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때 헤란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혜란아, 어머님. 바로 요양원에 있던 자신의 엄마가 끝끝내 천명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헤란은 가자.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 선배만 앉으란 법 없잖아요. 뉴스나인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안 돼. 게스트 섭외해야 돼. 내가 간다고 엄마가 살아나진 않아. 결국 엄마의 죽음을 외면한 채 케빈 리를 선택하는 헤란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공항으로 와서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케빈 리를 찾기 시작한 헤란이었는데 그때 정신없는 헤란과 부딪힌 한 남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는 어이없게도 자신이 가끔 힘들 때 생각나던 전 연인인 이재영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젊었을 적 내 얘긴 끝났어. 너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재영을 차갑게 떠났었던 헤라는 그렇게 나는 너 버렸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볼게. 믿을 수 없게도 케빈 리가 돼서 돌아온 재영을 자신의 고등학교 단짝 친구의 남편으로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맞지? 혜란이! 고혜란! 은주 남편 케빈입니다. 이번에 PGA에서 우승한 그 케빈이야. 자신의 엄마 인종까지 포기하며 찾은 남자가 자신이 차갑게 차버린 전 남자친구라니 이것보다 얼탱이가 터지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데 고혜란 앵커를 대신해 임시 진행을 맡은 자신의 집안 부고를 틈타 자리를 꿰찬 후배 한지원을 보고 분노 조절을 할 수 없었던 파괴영은 그렇게 은주야. 부탁 하나 해도 되니? 어쩌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원흉을 오마이
뉴스9에 소환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앵커자만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렇게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JBC 파괴형이었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 케빈 리 씨. 마치 악마와의 계약같이 또 한 번의 우승의 신화를 썼습니다. 늦었지만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를 얻어내서 하나를 시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고혜란이었습니다. 잘 봤니? 그게 나야. 갑자기 급발진하는 케빈 리 때문에 생방송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헤란 네? 이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을 비웃는 케빈이었죠. 그동안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던데요. 그렇지만 여차저차 분위기 좋게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좀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진행 요원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진행할 콘텐츠가 많아 보였습니다. 새롭게 기획 중인 휴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케빈 리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따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우리 고혜란 앵커가 직접 진행을 맡아준다면요. 헤란이 방송을 편하게 해준다는 케빈의 말을 캐치한 진행 요원은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헤란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케빈 리로 제 능력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말씀이 바뀌신 겁니까? 분당 최고 시청률이 19%야. 독점이라고 우리가. 그걸 너 하나 싫다고 뻔히 놓쳐? 국장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행 요원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헤란과 뉴스9은 한지원이한테 맡기고 순전히 내 안목이고 내 촉이야. 알면서 그러시네. 그와 대조적으로 자본주의의 꿀맛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는 케빈. 케빈이 이번에 S사 광고 모델로 최고액으로 받았다고 근데? 좋겠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레 모든 남자의 부러움을 그리고 모든 여자들에겐 그 여자는 뭔 보기래요? 아줌마들 모이는 사이트마다 케빈 리 얘기뿐이에요. 선배는 하나 좋은 대학 나와 몇천 대 1의 경쟁률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어라 고생해도 겨우 앵커.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고 JBC 파괴형은 어머, 혼자 계셨네요? 바늘구멍과 같은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죠. 그 얼마 전에 뉴스9 임시 앵커 맡으셨던 분 아니세요? 한지원입니다. 음료수 심부름도 직접 하세요? 아니요. 특별한 분한테만요. 그런데 아주 작은 틈이라고 해도 JBC 파괴형한테 걸리면 마실 것 좀 드리느라고요. 아무래도 뉴스 끝나고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 케빈이 좀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그렇게 미끼를 던진 여자와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 미끼를 덥석 문 여자. 지원이가?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면서 가는 김에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그래? 이리하여 결국 한지연은 나락 가버렸고 시작하기도 전에 시켰느냐?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다른 데도 다 돌았다는 뜻이야. 자연스레 자기 나한테 빚 한 번 줬다. 독한 년. 다시 뉴스9에 차지한 헤란. 한지원이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제끼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이대로 덮고 넘어가는 건 보도국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짓밟아버리는 패기를 보여주었죠.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 근신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너 지금 한지원 그냥 이대로 묻어버리자는 소린 거지? 스캔들이 커지는 걸 막자는 소리야. 근데 한지원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 그런데 이호 한지원도 보통이 아닌 여자였기에 어마어마한 사진이라는 거야 이게. 고혜란 짓이에요. 곧바로 고혜란과 뭔가 있어 보이는 케빈을 엮으며 고혜란이 찍어서 국장실에 넘긴 거라고요. 반격의 서막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당신도 끝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 기다려요. 그리고 아마 이때쯤부터 어딘가 자신에게 비밀이 점점 많아져가는 남편을 보며 알 수 없는 쎄함을 느끼는 은주였죠. 하지만 이런 은주의 쎄함도 신경 쓰지 않고 태국이요? 뜬금없이 휴먼 다큐에서 태국 브이로그를 찍자고 컨텐츠 제안을 하는 케빈. 진행시켜. 뉴스9 때문에 그 스케줄은 좀 힘들겠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바로 고혜란이 찰싹 달라붙어서 밀착 취재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잘 부탁합니다, 고혜란 씨. 그래서 뭔가 구린 똥냄새를 맡은 헤라는 10년 전에 네가 그 골목길에 세워놔도 찍소리 못하던 이재영 아니야, 이러나. 케빈에게 엄포를 놓지만 은주는 알아?
다른 여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네 남편 아시고 호적에만 안 올렸지 너랑 나 부부였어. 지난 일이야. 문제될 거 없어. 우리가 다시 안 만났다면 과거겠지. 오히려 역으로 케빈에게 쫄아버린 헤란. 네 남편 강태욱 변호사님께서 거기까지 이해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건 원래는 당찬 그녀가 왜 그렇게 태욱과의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인데, 반갑습니다. 사실 며칠 전 청와대 홍보실 최영식 비서관입니다. 헤란에게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헤란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녀를 저희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민께 가장 잘 전달해 주실 분으로 고혜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대변인 후보로 점 찍어둔 상태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셨더군요. 남편분은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로 지금 국선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고혜란 씨의 출신 성분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헤란은 가정의 평화를 꼭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헤란의 기우와 케빈의 계획은 예상치 못하게 빨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아와 싸우고 있는 대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낭만 있게 싸우던 낭만 태욱은 우연히 그리고 좋지 않게 원래도 팬이었지만 뉴스나인 보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케빈과 첫 만남을 가졌고, 근데 고혜란이요. 실제로 봐도 그렇게 후끈한가요? 진짜로 오면 완전 죽여준다잖아.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오, 여자. 케빈의 말을 듣자 낭만 전투력이 상승하는 낭만 태욱. 뒷담화도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신데 남 얘기하는데. 고혜라는 내 아내 되는 사람이다. 반갑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미소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케빈이었죠. 혹시 주말에 같이 가십니까? 모르셨구나. 고혜란 씨랑 같이 태국에 가기로 했는데. 그리하여 헤란에게 점점 싸늘하게 대하는 태욱. 다른 진행자 찾아주세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케빈은 자신의 능력을 100% 끌어올려 저 안 갑니다. 사장님한테 가서 직접 못한다 그러든지 그럼. 사장님 지금 케빈님하고 악천 속에서 라운딩 중이셔. 헤란이 곤란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심지어 이젠 진짜 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지원을 살려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너 아직도 집 안 쌌니? 그럴 일은 없을걸요? 케빈이 오늘 사장님이랑 라운딩 한다 그랬는데 애쓰셨는데 어떡해요? 그치만 여기서 그냥 물러날 JBC 파괴왕이 아니었죠. 용 팀장님, 사전회의 때 못 보던 원고가 올라와 있네요. 네. 그냥 좀 넘어가 주시죠. 한지원이 당신 딸이야? 한순간에 한지원 아빠가 된 우 팀장. 어쨌든 그 원래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면서 그냥 넘어갈 못 같은 사전회의에 상황을 올리지도 않은 네 기사를 그 정도로 위급하고 위중한 사안이야 네 기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되치게 해버리고,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규제 규정이 약하고 그것도 모자라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선에 먼지 못 날라오게 방어선이라도 치겠대?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성능 좋은 마스크나 쓰고 다녀라. 그거야? 파괴해버리는 JBC 파괴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아, 고앵커. 왜 여기서? 지금 결정하세요. 뭘?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었던 장국장은 그럼 그냥 한지원 저 자리에 앉히세요. 너 방송이라고 나면 네가 책임지냐? 사표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헤란에게 선택을 강요받죠. 어느 쪽이든 하나는 국장님이 양보하세요. 결국 지원을 선택하면 헤란이 관두게 되고, 태국은 취소 못해. 사장님 결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케빈은 휴먼 다큐를 안 찍게 되는 거라 살면서 이런 막다른 곳에 몇 번이나 부딪혀봤다. 우리의 장국장은 끝내 3분 전이요. 전 CM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망치거나 피해본 적이 없다. 헤란의 손을 들어주었죠. 대전으로 내려보내지. 한지원이.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더 늦으면 나 이혼당한다 너처럼.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뉴스나인의 고혜란입니다. 결국 지원을 밟고 선배한테 그 자리 무슨 의미예요? 좀 더 쿨하게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면 안 되는 거였냐고요. 또 밟아버리는데,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내 자격이 어때서요? 절실함. 너한텐 그런 게 없잖아. 내 눈에 네 간절함은 너무나 얄팍하고 경박해. 성공한 헤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박해. 그런데 여기서 헤란은 어쩌다 보니 자신의 최종 목적을 지원에게 알려주는데요.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청의, 사회, 구현. 나한테 밥그릇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말이야. 아무튼 이제 뉴스나인 앵커도 지켰겠다. 조금만 존버하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갈 수 있는 혜란이었지만 그때 현재 혜란과 태욱의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됐니? 그이가 일이 많아서. 번번이 서재 소파에 이불이 널려 있고 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혜란이 허무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갈라서라.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비장한 나레이션과 함께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정면 돌파를 감행합니다. 7년 전 아이를 지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과감없이 풀어버린 혜란. 임신한 채 앵커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애미 앞에서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아이까지 지어가며 앵커하라 그랬니? 그렇게 혜란의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비화. 아버님이 절 만나주신 건 앵커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직후였어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뉴스9 앵커를 맡게 된 뒤에서야 절 인정해 주셨다고요. 혜란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와 그때만 해도 아이는 얼마든지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못지않게 할 말 없게 만드는 혜란의 말이었죠. 그리고 타이밍 좋게 집에 도착해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낭만 태욱은 낭만 있게 걸어와서 태우가 낭만 있게 자신의 아내를 도와줍니다. 태우가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가 모자라서. 너 지내는 꼴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 제 문제예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렇게 낭만 줄 있는 대사를 태욱이 말할 때 내레이션으로 그리고 나는 전적 1승을 추가하는 JBC 파교양.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혜란은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청와대에서 제의가 들어왔어. 분위기 산통 깨는 말을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후보에 내가 올라가 있대. 그러려면 당신이 필요해. 진짜 빠꾸 없는 파괴양을 보며 당신 집안 배경 다 내 거라고. 나 지금 그거 필요해. 낭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낭만 태욱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태국엔 왜 가는 거니? 촬영 때문에. 그것뿐이야? 응, 그게 다야. 하지만 사실 이때쯤 태욱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직감한 눈치였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야기. 아무튼 시간이 흘러 케빈리 태국 브이로그 현장.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촬영을 하던 도중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그래서 급히 자신의 숙소로 가는 혜란인데 그런 그녀를 몰래 따라온 한 남자. 바로 케빈이었죠. 그리고 케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가도 돼? 아니, 단호하게 거절하는 철병이었지만 야야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갑작스레 급발진하며 들이대는 케빈.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미친놈처럼 공만 때렸어. 나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래? 확인해봐. 뭘 확인해? 홀리 몰리. 그리고 그때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뜬금없이 태국에 출몰한 낭만 태욱. 태욱이라서 태국에 왔나? 일부에서 갑자기 태국에 있는 혜란을 찾아온 낭만 태욱. 그리고 그 시각 혜란이 얼타는 틈을 타 무지막지하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케빈과 그런 케빈을 겨우 떼어내버린 혜란. 다행히도 태욱이 숙소로 오기 전에 상황은 종료됐군요. 근데 태욱은 왜 갑자기 혜란을 찾아왔을까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선배랑 골프 약속이 잡혀서. 그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오, 강변. 먼저 있었네. 오셨어요? 응. 인사해. 연수월 시절 선배님이죠. 이번에 새롭게 홍보수석으로 내정받으신 윤호영 선배. 이 정도면 거의 전문 이벤트 업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낭만 있게 혜란을 도와주는 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이 인마 갑자기 공치러 가자길래 웬일인가 했더니만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시면 더 뵙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짬밥 꽁으로 먹었던 게 아니었던 윤호영 홍보수석은 솔직히 요즘 언론들 너무 인정사정 없이 나대는 건 좀 문제입니다. 뭐가 됐든 무조건 비판부터 해야 되니. 그래서 어디 정시하겠어요? 갑자기 혜란이 불편해할 만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언론은 정권의 패독이 아니라 와치독이니까요. 자신이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은 세 대를 때려야 했던 파괴양은 홍보수석이 들으면 가재미 눈뜨게 할 만한 말만 골라서 했죠. 입장이 바뀌어도 말입니까? 고앵커가 청와대를 대변한다거나 당 대변인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칙과 소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헤란의 소신 있는 말에 낭만 마음, 그러니까 낭심이 흔들리는 언론이나 정권이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와치톡 해주세요. 아무튼 태욱의 도움으로 한 걸음 더 청와대에 가까워진 헤라는 남편이 이제야 자신을 조금 용서해 주나 싶어서 한번 떠봤는데 철옹성 같은 수비를 보여주는 태욱이었습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네 명함 해줄게. 네가 어떤 모습을 원하든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다시 잘해보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시 잘해보자는 게 아직 가능은 한 건가 우리? 그리고 장소를 바꿔서 2차전 시작. 그런데 이때 파괴왕과 낭만파의 불꽃 튀는 대결 속에서 진짜 눈치 1도 없이 갑자기 문제의 그놈이 등장했고, 역시나 케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능력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전에 제가 만난 여자도 그랬어요. 케빈은 헤란이 드러나는 듯이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 여잔 모든 게 다 확실했어요. 전 여친을 뒷담화하기 바빴고, 그래서 차였어요. 스펙 좋고 집안 좋고. 당연하게도 헤란은 이제 그만 쫑을 내자고 제안하는데, 먼저 일어나야겠다. 피곤하네. 그런데 이런 케빈 리의 쌉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싶었던 태욱은 여보, 남자들끼리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케빈과의 1대1 면담을 시작했죠. 근데 낭만 하나로 인생 살고 있는 태욱과는 보란듯이 나는 성공해서 돌아왔으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여자를 다시 안을 수도 있게 됐단 뜻이에요. 너무도 다른 생각을 가진 케빈. 와이프분이 계신데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순진하게. 결혼은 어디까지나 결혼일 뿐이에요. 남자 여자로 케미컬하게 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강 변호사님.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용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헤란과 태욱인가 싶었지만 갑자기 한국에 오자마자 느작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태욱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가? 당분간 사무실에 가 있을 거야. 갑자기 왜? 그리고 역시나 케빈은 당신 브로치 식탁 위에 올려놨어. 케빈리가 당신한테 전해주라더군. 헤란 몰래 독을 풀었던 거였죠. 참 이걸 깜빡했네요. 아까 같이 있다 떨어뜨렸는데 둘 다 정신이 없어서요. 그니까 왜 호기롭게 말은 걸어가지고 아유 씨. 어쨌든 진짜 케빈 때문에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멀어질 위기에 처하자 뭐야?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 검사할 게 좀 있었어. 어떻게든 위기 관리를 해보려는 헤란이었는데 밤샘 한다 그래서 도시락 좀 챙겨와 봤는데 참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예. 놓고 갈게요. 아유, 저는 괜찮은데. 그런데 태욱의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태욱이 현재 맡고 있는 억울한 외노자 카메 사건을 발견한 헤란. 그 캄 사건이라고요? 상대가 워낙 덩치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상대 대기업 측을 확인한 헤란은 문득 이 사건이 자신에게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가 되어줄 사건이라는 걸 예감하는데요. 뉴스가 장난이냐? 이거 뭐 데스크도 모르는 원고를 생방 직전에 끼워? 뉴스 나가고 문제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헤란이 판도라 상자를 열기 시작했고, 이 판도라 상자의 파급력은 자신이 힘들 때 케어해준 아내를 버리고 대단하네 당신 와이프. 쉬지도 않고 벌써 6번째야. 한지영과 열심히 놀아나고 있는 케빈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최근에 1년치 월급을 떼인 것도 모자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 카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카메에게 임금 체벌을 한 대기업은 바로 얼마 전 이 기업에선 유명인 골프 선수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계약금을 기꺼이 치렀다고 하죠. 케빈이를 전속 모델로 쓰고 있는 환일절강이었죠. 그렇게 이 공론화는 케빈도 멘탈을 흔들 만한 사건으로 커져갔고, 그러나요. 형, 지금 어디에요? 예? 형,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케빈이만 불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한지원입니다. 나 서은주예요. 케빈이 와이프. 하지만 이들과는 반대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각인시킨 JBC 파괴왕은 현재 스코어 실검 1위. 방송 나가자마자 댓글만 수십만 건. 그래도 나 엎어서? 그 잘난 척 작작하고 그냥 국장실로 올라가. 너 잡고 계시니까.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는데요. 너 또 사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냐? 알고 보니 이번엔 뭐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하셨어요? 청와대 사람들이 고혜란을 좀 더 알기 위해 진행 요원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외인 건 뭐라 그러셨는데? 다 뭐라 그러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지. 다른 세계에서의 이경영 클론들과는 달리 고혜란 그거 이번 이경영 씨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죠.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라고.
너무 완벽하고 잘난 척해서 재수 없다고. 거기다 더 열통 터지는 건 그 재수 없는 자식이 공정성과 뉴스에 대한 신념 많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항상 어둠의 흑막 마지막 최종 보스였는데 여기선 귀여워. 그래서 더 열받는다고. 됐냐? 어쨌든 이 공론화로 헤라는 승승장구하며 감사합니다. 너 정말 갈 거야? 안 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찾아온 태욱과 드디어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당신 대변인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나도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내가 널 이해하려고 얼마나 미치도록 노력 중인지 넌 날 보고 있긴 한 거야? 제가 보기엔 이건 신구 선생님이 중재해야 합니다. 방송 내기 전에 적어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했어. 적어도. 그런데 그때 미안해. 아직 회의가 남았어. 가봐야 돼. 가뜩이나 집안 문제로 속 터지는 헤란에게 왜? 제대로 크게 한 방 먹은 케빈이 아주 독한 선물을 헤란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지금 어디야? 결국 헤란은 케빈과 마지막 승부를 위해 직접 만나는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태우. 야, 이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하는데 다음날 상황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아유 왜 저러고 있지? 고혜란 앵커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프로골퍼 케빈 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날 케빈의 사망 소식과 함께 헤라는 일부 영상 시작과 같이 참고인으로서 누군지 아십니까? 잠시 경찰서에 들르게 된 거였죠. 케빈 리잖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근데 여기 명탐정 안내상 아저씨는 사진이 한 장 더 있어서 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했고 혹시 이 물건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증거물 때문에 그는 현재 그녀를 지금 강력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이 하는 브로치 같은데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이 신문을 받기 위해 여기 온 건지 몰랐던 헤라는 사고 당일 유수해하고 나오신 거랑 같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상황이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토록 사이가 안 좋았던 자신의 남편 태욱이 참고인 고혜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인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임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 고혜란의 변호사 강태욱입니다. 낭만 있게 그녀의 구세주를 선언하는데요. 당신 참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사실은 네 알리바이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알리바이를 왜? 교통사고보단 타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태욱과 자신의 끈앞을에게서 현재 언론 상황을 들은 고혜라는 나 아니야 여보. 정말로 억울하다는 듯이 자신을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을 제가 피의자라는 근거 있어요? 그날 밤 차 사고 나셨죠?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왜요? 말로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구구식 수사. 대한민국 경찰 아직도 이랍니까? 엮으려면 제대로 엮으세요. 그녀는 올해의 언론인 대상을 밥 먹듯이 받은 명성 있는 기자로서 고혜란 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명확한 사건 개요도 없는 부실 수사. 대중의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하지만 이렇게 당당한 패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헤란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서 그녀를 지켜줘야 할 태욱조차도 그날 밤 네가 이정과 같은 차에 탔었던 얘기고. 당신도 같은 생각이구나. 사실 믿음이 많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스캔들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든든한 앞마당이었던 직장조차도 그녀를 손절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시청률 어땠습니까? 전날 대비해서 6% 떨어졌습니다. 뭐? 광고는 현재 4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뉴스9에서까지 쫓겨나버리는 헤란. 케빈이 죽은 거랑 저 아무 상관 없다고요.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문제지. 그렇게 인생 고공행진을 하던 와중 그토록 싫어하던 케빈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나라까지 가버린 헤란. 케빈이 차 안에 있었던 그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똑바로 질문해야지 강태우. 잤냐고? 안 잤어. 사실만 얘기하는 중이잖아. 왜 못 믿는데? 그녀는 정말로 억울해 보였습니다. 네가 죽였대도 상관없어. 널 변호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안 죽였어. 근데 정말 사실일까요? 안 작다고 이 나쁜 자식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네 생각했어. 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뭔가 교묘하게 헤란의 말과 조금 달라 보이는 과거입니다. 그러니 일단 중립 기여를 받고 우리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니 이걸 지켜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스캔들은 스캔들이고 그래도 일단 헤란의 공로나 덕분에 카메 사건을 깔끔하게 승소한 태욱. 제30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축하합니다 선배님. 그런데 역시 형수님이십니다. 태욱은 점점 대단하시네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사실 우리 같은 법조인들 가족 일로 엮이면 그것처럼 격 떨어지는 일 없잖아요. 아주 기분 더럽게 조금씩 상황이 흘러가자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사실 아니에요. 친구의 남편이 거기 스텝이었는데 둘이 한 방 썼다는데 뭐. 예. 몸매는 끝내 결국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낭만 폭주를 해버리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고소하세요. 그 사람 제 아내예요, 어머니. 손가락질도 같이 받을 거고 욕도 같이 들어줄 거예요. 난 그 사람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낭만 치사랑에 근접한 태욱과 내가 살아가면 돼.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헤란을 지키려는 또 다른 남자.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포기해. 내 모가지도 하나야. 곧 떠날 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모가지 갈 수 없잖아. 그의 숨막히는 도발에 결국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헤란은 불리한 상황을 어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케빈 리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인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되치기하기 시작했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와 JBC의 입장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그리고 시청자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고혜란의 화법은 고혜란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대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기에 이 남자의 배팅은 또 한 번 성공했죠. 역시 고혜란이 뉴스를 알아. 뉴스를 알아. 그렇게 헤란의 호소는 전 국민을 넘어 태욱에게까지 전달됐고 태욱은 딱 하나 걸리는 점을 헤란에게 콕 집어 묻고는 한 가지만 물어보자. 블랙박스 집은 어떻게 했니? 정비소 쪽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처음부터 없었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몰라. 그래서 돌아버리겠어. 마침내 남의 편이 아닌 진짜 남편 역할을 맡습니다. 물론 당신은 내 말 못 믿겠지만 뉴스 잘했어. 당신답게 못나게 군 거 사과할게.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랑 이런 사건으로 엮인 것부터 불쾌하고 화가 나서. 지금부터 당신 믿어. 그리하여 정말 오랜만에 태욱의 따뜻한 말을 들은 헤란은 이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느꼈죠. 그런데 드디어 뭔가 일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헤란과 다르게 점점 사건이 꼬여감을 느끼는 우리의 명탐정 안내상 아저씨. 좀 확인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날 밤 무슨 일로 밖에 나가셨는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사고사라고 목 놓아 외쳐도 왠지 모를 감으로 집요하게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그는 이번에는 헤란이 아닌 은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기에 더불어 어느 날 후배 형사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걸 캐치해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집에 있었다던 서은주가 고혜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조금씩 사람들의 진술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챈 안내상 아저씨. 이게 몇 시냐? 새벽 1시쯤 지난 시간입니다. 케빈이는 나간 시간이 언제고? 이게 몇 시인데? 고혜란이 서은주를 집에 내려주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30분쯤 뒤에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거고요. 뭔가 알듯 말듯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씩 차분히 따져보던 그는 어쩌다 보니 케빈의 장례식장에서 진짜 이상하고 의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며 안내상 아저씨는 둘의 과거 진술을 떠올려 보는데 혜란이랑은 3년 내리 단짝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지만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 하나는 되게 친했다는데 하나는 안 친했대거든. 암만 생각해도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 상황. 네가 보기엔 저 두 사람은 친한 거 같냐? 안 친한 거 같냐? 친해 보이는데요? 이상하지 않냐? 너무 이상하죠. 고혜란은 지금 제1 피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채를 뜯어도 모자를 파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이상해 보이죠. 심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가설. 팀장님, 성재야, 이거 되게 재밌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명탐정 안내상 아저씨가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케빈이 죽기 전 날 밤, 재밌었니? 케빈이 바람피고 있는 상대가 한지연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은주. 우리 남편이랑 잘 놀아줬으니까 돈 받아야지 너. 그리고 보통이 아니었던 지원은 의외로 세 보이는 은주를 이용해 생각보다 완전 세시다. 그런 식으로 고혜란 씨도 정리하실 건가요?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혜란 선배랑 나 양다리였는데. 헤란을 물먹이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설마 하며 헤란에게 사실 과정을 확인하는 은주였는데, 혜란아, 우리 남편이랑 잤어? 헤란은 이 상황을 사실만 말해줘. 또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남편한테. 얼마 전 방송가에 한지연하고 네 남편 사진이 돌았는데 그걸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천연덕스럽게 단짝 친구에게까지 구라를 치는 파규영. 난 아니야. 똑같이 날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겠지. 그래서 네 남편 이용이 이런 짓까지 꾸민 거고. 결국 충격받은 은주는 헤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혜란아? 나 사실 아기 가졌어. 그리고 은주의 임신 소식에 어떤 말을 한 뒤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알았지? 은주를 집에 데려다 주었던 헤란인데 과연 그녀들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끝으로 케빈 리의 장례식이 서서히 끝이 나고 있는 그 시각, 명탐정 안내상은 결정적인 사유는 마루뼈 다발성 골절이고요. 종아리 근육이 굳어 있다고 돼 있네. 어찌 보면 광기 어리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현장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어. 그렇다면 뭐겠냐? 왜 자꾸 타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서는 그 이름 하나 안 나왔어. 왜? 숨을 안 쉬고 있었으니까. 사고 충격과 동시에 숨이 끊겼을 가능성. 사고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을 가능성은? 끝내 사건 실마리를 발견해냈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조합이 너무 완벽해요. 걸리는 것도 하나 있고요. 손목에 멍이요. 몸싸움이 있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다. 그렇게 자신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명례상은 범인을 쫓는데 더 박차를 가했고, 이와 반대로 그 시각 네가 죽였잖아, 서린정. 넌 미친 새끼야? 겁도 없이 파교양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의문의 존재. 하지만 그녀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왜냐하면 장국장이 아무리 배팅에 성공했어도 하룻밤에 11%를 가져올 수 있는 앵커 아직까진 고혜란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국장과 헤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회사 부사장은 장국장에게 압박을 넣었고, 고혜란이 가진 위험성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에 맞춰서 헤란을 협박하던 사람은 진행 요원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죠. 방금 전에 재밌는 문자 하나 들어갔던데. 네? 고혜란이 살인범이라는 증거를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한지원을 보험으로 데려오겠다는 장국장. 데스크 책임자로서 스페어를 생각 안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조용히 한국당을 뜨겠다는 은주 때문에 나도 이제 엄마니까 어떻게든 살아야지. 여기 상황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미국 갈 거야. 그래도 한숨 돌리나 싶었던 헤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하지만 쉽게 케빈과의 악연이 끝날 헤란이 아니었죠. 케빈이 죽기 전 마지막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은주. 뭐 하는 거야? 근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군요. 그만 미국으로 돌아가자. 술도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케빈이 죽기 전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모두 그에게 쏟아부었던 은주. 그만해. 너 이럴 때마다 제시가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딴 여자랑 잤니? 그래. 한지원은 그렇다 치자. 혜란이 내 친구잖아. 그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나 본데요. 거기서 당신! 지금 당신 나가면 나랑은 끝이야. 하지만 케빈은 죽기 전 은주와의 인연까지 정리할 생각을 했었던 케빈이었던 거죠.
그런 케빈을 회상하자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태도로 케빈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은주. 그런데 그때 은주가 현재 모든 사건의 열쇠라 볼 수 있는 헤란의 블랙박스 칩을 케빈의 옷 속에서 발견해버립니다. 한편 은주가 흑화하기 10초 전인 이때 이 모든 상황에 짓눌려 있는 헤란에게 사방에 적이 너무 많네.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이번 사건으로 날 파묻어 버리고 싶은가 봐. 낭만 태욱은 데이트나 하자며 같이 가자. 거기 강률 대표도 올 거야. 그녀에게 초청장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당신 방송국 부사장이란 사람 강률 대표랑 단짝이라더라. 그런데? 강률 대표가 검찰 쪽에 줄이 좋은 사람이잖아. 고개라도 숙여봐야지. 너 그런 짓 경멸하던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헤라는 그런 남편의 마음만 받기로 결정하죠. 안 들은 걸로 할게. 당신까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거절은 거절해버리는 태욱. 아니 이제 우리 문제야 헤라나. 신념이 흔들리는 일이잖아. 내 아내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켜야 할 신념 같은 거 의미 없어. 낭만 줄였다. 태욱 씨. 너한테 못나게 굴었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거야. 결국 낭만 태욱의 낭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파괴왕이었죠. 법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하여 태욱의 대학 동문회를 간 헤라는 거기서 강태우. 이야. 인사드려. 강률 높은 대표님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자신 남편이 어떤 출신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골드문 클럽. 사법연수원 출신이자 한국대 법대 출신 동문들끼리 만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주류 조직. 낭만 있게 맨날 법정에서 상대 측에게 두드려 맞던 허접 태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절대 힘을 가진 클럽이지. 사실 백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었죠. 태욱 씨 아버님이 말이야, 그 골드문 클럽 창립 멤버라는 썰이 있어. 그쪽 사람들이 이사들을 얼마나 끔찍히 챙기는지는 잘 알지. 아무튼 태욱은 골드문에서 여긴 성낙준 부사장. 헤란 방송국 부사장을 대면했고 고혜란 앵커. 이 친구 집사람이야. 부사장은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집안일 청탁하러 나온 겁니까? 집안 얘기 꺼려 하니까 집안 얘기 좀 해보겠다는 아드님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죠. 태욱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담당 검사가 강변이었지 참. 정탁이 아닙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고혜란 앵커. 결국 사돈 낭만하지 마시고 아내나 잘 봐달라고 말하는 태욱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저 자리에 변 검사님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태욱의 등장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골드문 입성이 또 미뤄진 일부에서 그 싹수 없던 태욱의 후배 변 검사는 어쩌다 보니 고혜란 앵커 자리 당분간 괜찮을 거야. 완벽하게 없던 일로 묻고 싶습니다. 태욱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편 그 시각 태욱 덕분에 일이 쉽게 풀리는 헤란이 얄미웠는지 아주 아름다워. 살인자. 갑자기 헤란을 협박하던 존재가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 보여주는데 네가 살인자라는 증거 여기서 한번 까볼까? 가요 형수. 그렇게 헤란은 자신을 협박했던 남자가 바로 케빈 리 매니저였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너 이재영 매니저 맞지? 숨지 말고 나와라. 너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하지만 미꾸라지 같은 놈이 막판에는 잘 빠져나가 버렸고 뒤늦게 헤란에 찾아온 태욱은 그녀에게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듣게 되죠. 일일이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어. 이 정도쯤 혼자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끝내 퍽의 감수성이 터지기 시작하는 파괴왕. 그냥 안 둘 거야. 어떤 놈이 날 이렇게까지 엿먹이는지 절대로 그냥 안 둘 거야. 그녀는 일단 제일 꼴보기 싫은 놈부터 손볼 준비를 했습니다. 사연이 어찌나 구구절절한지 눈물 없이 봐줄 수가 없더만. 그래서 친히 이재영 매니저 눈물을 쏙 빼주려는 파괴왕. 그리고 그녀와 더불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낭만 태욱. 부검 결과 나왔다고요? 예, 다녀오셨습니까? 하지만 둘이서 이 사건에만 매달려도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태욱은 사무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더 구하라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그게 내일 중으로 최종 면접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근데 태욱의 말에 사실 한 사람이 어제부터 면접을 보러 왔었다는 걸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무장님.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새 식구를 구한다고 하니까 19년 동안 진짜 큰형님이 오셨기 때문인데요.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살인이요. 그래서 일단 태욱이 올 때까지 존버하던 사무장님은 태욱이 오자 큰형님을 소개하는데요. 그제부터 계속 같은 시간에 와서 저러고 앉아있는데 근데 당연하게도 심사 기준이 낭만이었던 태욱은 사무소 지원자 명우가 법대 합격까지 하셨네요. 네. 전과가 있고요. 큰형님답지 않게 반전 매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돈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내 친구가 피해자였고요. 결국 그를 채용합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태욱이 사무실 직원 한 명을 캐스팅한 그 시각 명례상 아저씨 또한 든든한 조력자 한 명을 뜬금없이 얻습니다. 전화로 인사드렸던 변우현입니다. 검사님께서 무슨 일로 절 찾으신 겁니까? 고해란 사건 맡고 계시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팀을 먹은 가운데 내용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독고다이로 케빈 매니저 백동현의 멘탈을 파괴하러 온 잠깐 얘기 좀 할까? JBC 파괴형. 그녀는 위협적으로 돌변하는 백동현에게 그의 신상 명세와 속사정을 탈탈 말하며 나이 29. 그의 약점을 후벼 파버렸죠. 경마로 날린 게 수천만 원. 그런데 덧붙일 이재용은 죽었고 세상에 가족이라고 누나 하나뿐인데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쪼들리다 결국 나한테 협박문. 하지만 파괴왕의 결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백장. 그러면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백장의 주둥이를 싸물게 만드는 파괴왕이었죠. 밀린 병원비는 다 지불했어. 수술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진 원본 갖고 와. 나랑 딜을 하시겠다? 기회를 주는 거야. 네 누나한테 사람 노릇할 기회. 하지만 이런 파괴왕도 천적이 생겼으니 바로 은주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나 미국 가는 거 당분간 보류하려고. 갑자기 미국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은주. 내 손으로 직접 전부 다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녀는 은근히 뭔가 네 일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 아직 경찰 조사 안 끝났다며. 알 수 없는 도발을 헤란에게 했는데요. 이번엔 내 차례야. 너한테 받은 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 해, 헤란아. 하지만 헤란의 입장에서는 은주가 갑자기 쌉소리하는 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태욱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고 온 거요? 하며 헤란이 생각하자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뵀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주는 태욱. 내가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했어. 하지만 파괴왕은 당황하지 않고 은주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죠. 환일철강에서 위약금 소송 들어왔거든. 근데 은주는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인이 음주운전이란 것도 그렇고 회사 이미지 훼손시켰다고.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내라는데 능력 있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대가를 은주에게 강요하는 환일철강. 얘는 진짜 계속 밑상이네요. 아무튼 사정을 말한 뒤 은주는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태욱 씨가 변호를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이에 난색을 표하는 태욱.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그렇지만 당신이 맡아줘. 헤라는 그런 태욱에게 부탁했습니다. 은주 지금 홀몸도 아니고 부탁해 태욱 씨. 그런데 어째 왠지 마음 한켠에서 지하철역 어딘지 나 가르쳐줘. 찜찜함을 느끼는 헤란. 그냥 제 차 타고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 이었는데 역시 어딘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 은주였죠. 괜찮으시면 저녁 드시고 가시겠어요? 식사하시면서 환일철강 계약서도 같이 봐주시면. 컬? 그리고 이런 꺼림칙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헤라는 장국장에게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CBC 정현성 앵커로 픽스됐다는 소리 있던데. 바로 청와대에서 자신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헤란. 들은 바 없습니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었던 파괴왕은 말씀하십시오.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현성 앵커가 내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또다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죠. 내부 상황이라 답변들이 곤란합니다. 사실인 모양이군요. 자신이 더러운 스캔들에 휩싸였으면 자신의 맞수는 지난번 마카오 원정 도박건 원본 클립 갖고 있지. 아예 똥물에 넣어버리려는 파괴왕이었죠. 그때 방송국 임원 한 명도 연루됐었잖아. 왜? 그건 그때 장국장이 덮으라고 해서. 파일 곽 기자가 갖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이 표정은 거의 드라마 최고 악당인데요. 월요일에 사표 제출한다고 이미 공표했대. 강남모 일식집에서 도원결의 하실 모양이야. 어쨌든 나한테 다음 같은 건 없어. 다음이 없기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빠꾸 없이 남자 화장실에서 대변인으로 내정된 정영선 앵커를 찾아간 파괴왕은 주영식도 알아요? 원정 도박에 성매매 혐의까지 받았던 거? 야, 너 그거 내사 종결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떠들어? 정 앵커의 멘탈을 녹취본 카지노 CCTV에 찍힌 동영상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파괴시키기 시작했죠. 어떻게 개망신 당하고 마이크까지 놓으실래요? 아니면 청와대는 냇감량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고의 반납하고 그리고 파괴왕이 진짜 말로 후드려 패기 시작하자 야, 고혜란. 도박 여자 좋은데 최소한 당색은 좀 맞추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자마자 옷 색깔만 바꿔 입고 이쪽인 척하는 거. 정 앵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나 보네요. 이게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뭘로 보긴. 지가 진본지 보순지도 모르고 이편 저편 왔다 갔다. 새 권력에 줄타기 하려는 얍삽한 기회주의자로 보고 있지. 대변인 확정 발표나는 날 뉴스9에서는 원정 도박건에 대해서 풀 겁니다. 그렇게 다시 비서관에게 연락이 오는 혜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려는지 케빈의 매니저 백동현은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 내일 2시에 QS파크에서 봅시다. 아까 전 혜란이 했던 제안을 수락했고 원본 파일 값으로 1억. 더 이상 협상은 없어요. 그렇게 원본 파일을 챙기러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백동현에게 뭔가 구린내를 맡은 명례상 씨가 그를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행히 경찰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백동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온 혜란이었는데 은주를 데려다 준다는 태욱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요? 실은 이 노래 혜란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다음날 혜란은 어딘지 모르게 괜히 뭔가 남편과 상황이 역전된 기분이라 요상한 기분을 느꼈죠. 그래도 다음부터 늦을 땐 전화라도. 잠깐만. 그렇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고 슬슬 백동현과 약속했던 장소에 출발하는 혜란. 과 명례상 아저씨. 그는 혜란과 백동현이 뭔가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뉴스9의 그 고혜란 앵커 바로 어제 오후에 다녀갔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백동현이 여기에 등장하리라고 확신했죠. 설마 백동현이요? 그렇다면 진짜 재밌겠지. 그런데 그때 혜란과 명례상 둘 다 예상치 못한 존재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아니 도대체 명우는 여기에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사실 경찰에 따돌린 백동현을 막다쳐서 잡았던 그는 태욱의 지시로 백동현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성공했던 거였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부터 알아내주세요. 그렇게 하죠. 지금부터 네가 갖고 있는 패부터 까볼까? 근데 혜란이 태욱의 사무실 직원인 명우를 명우야. 아는 눈치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그냥 가는데요? 아무튼 명우 때문에 현재 혜란이 가장 관리하던 원본 파일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한 파괴왕.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명례상 아저씨에게 선배님. 네.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백동현이 자수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근본 무지성 자수로 명례상 아저씨의 의심을 부추겼는데요. 왜 도망갔어? 고혜란이 신고한 줄 알았어요. 제가 고혜란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너 뭐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계속 돈이 필요했다는 동무새의 말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명례상 아저씨.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역시나 그의 촉은 대단했습니다. 앞에 있는 경찰보다 더 무서운 명우의 훈련 덕분에 어느새 동무새가 되어버린 백동현이었던 거죠. 진짜 돈이 필요했습니다. 너 협박받고 있냐?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얘기는 절대 할 수 없게 조치해놨습니다. 혜란의 급한 일을 일단 저지하는 데 성공한 태욱은 혜란이 부탁한 대로 물심양면 은주를 돕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위약금 소송 진행하십시오. 우리 명예훼 손으로 맞고소하겠습니다. 이때 가시죠. 서우주 씨,
갑작스럽게 쓰러진 은주를 풀케어해주는 낭만 태욱. 그리고 이런 낭만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잠시 케빈을 추억하던 은주는 슬슬 괜찮대요?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많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살짝 떡밥을 흘려보내도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엄청났었죠. 이제는 혜란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혜란이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었는지. 혜란이가 지 과거 얘기 안 하던가요? 단단해 보이는 낭만 태욱이었죠. 별로. 그런데 이런 태욱의 빗장 수비를 알지 못한 혜란은 저녁은? 서은주 씨랑 먹었어.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집까지 바라줬거든. 혹시 산부인과? 다행히 산모랑 태아는 별 이상 없대더라. 내일은 케빈이 에이전시 쪽이랑 미팅이 있을 거야. 어째 점점 찝찝함이 더해져만 갔는데요. 무슨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은주의 첫 번째 공격으로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서은주 씨가 그러던데. 파괴왕은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왠지 이 노래가 혜란의 발작 버튼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은주가 말하는 혜란이 겪었다는 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주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 나는 이 음악 안 좋아해. 집에서 틀지 마. 어쨌든 그런데 혜란아, 어느 쪽이 더 타격이 클까? 살인죄? 아님 네 과거? 마침내 혜란과 은주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할 때 케빈 이 사건 맡게 해달라고. 여기보다 더 지저분한 싸움을 시작해보려는 태욱의 후배 변검사. 그렇게까지 이 사건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야? 강태욱이 맡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대표님께 제 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변검사는 성이 변이라 그런지 남한테 똥 묻히는 건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만 변 의원이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이야. 대한민국 사회는 인맥이 왔다였죠. 어렵겠습니까? 별일 없는 한 태욱은 네가 그리는 그림대로 가게 될 거야. 확실하게 자신이 태욱과 혜란을 케어하겠다고 약속한 강율로펌 대표. 강일로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한다. 그리하여 혜란을 위해 그토록 혐오하던 권력의 중심에 한층 가까이 가는 태욱이었죠. 선배, 한편 그 시각 혹시 혜란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저 이번에 제대로 건진 것 같아요. 회사의 보험으로 다시 본사로 돌아온 한지원은 강해건설이요. 혜란에게 이번에 자신이 진짜 무언가를 찾은 것 같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지원은 거의 폐허 수준이던데요? 아직 사고 수습도 안 됐는데 강해건설사랑 환일철강은 또 입찰에 들어갔답니다. 회의에서 다시 한번 운을 띄워보는데 근데 강해가 입찰에 들어오자마자 입찰 조건들이 완화됐어요. 이상하게도 지원의 아이템을 완강히 거부하는 장국장. 아니요, 아직. 그럼 이거 못 나가. 팩트 확인 안 됐잖아. 다른 아이템 찾아서 올려. 뉴스! 팩트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고 의외로 혜란은 예전에 자신이 말한 대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려는 지원을 밀어주기 시작했죠. 랑 환일철강 쪽 몇 번이나 기획기사 짰었는 줄 알아? 사진 가져오면요? 심층 취재 비워둘게. 8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6분 안으로 끝내. 원고까지 써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희소식. 윤 기자. 축하해. 대변인 자리에 혜란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말이야. 뭐 오후에 들어온 소식통에 의하면 그쪽에선 거의 확정이라던데? 그치만 좋아하기엔 공식 발표 시점은 한 달 후가 될 겁니다. 케빈 리 사건 송치된 건 강율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딘가 꺼림칙함을 느끼는 혜란. 강류를 믿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녀는 뉴스나인을 정리하기로 약속합니다. 뉴스나인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혜란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 시각 은주 또한 태욱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죽어버려서 왜 하필 혜란이 하고. 근데 뭔 말을 싸부작해도 태욱 씨는 괜찮으세요? 나 혜란이 밉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남편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짜 해바라기 그 자체였던 태욱. 만약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 그건 저 때문일 거예요. 과 그런 태욱이 얼탱이가 없는 은주였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사실이면 어쩔 건데요? 태욱에게 내뱉는데 두 사람 관계가 사실이라면 그 증거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요. 혜란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비브라늄 수비를 보여주는 태욱. 그리고 전
혜란이 말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결국 태욱의 답답함에 빡쳐버린 은주는 혜란이 들으면 가장 싫어할 말을 태욱에게 은근슬쩍 흘리고 혜란이한테는 누구한테도 말하기 힘든 괴로운 과거가 있어요. 대충 압니다. 아니요, 절대로 알 리가 없죠, 그 일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진행시켰죠. 이걸 보고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강태욱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시각 은주의 관상이 갑자기 배신 관상으로 변하자 수상함을 느낀 태욱은 은주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가 어딘가로 가자 은주네 집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봤던 태욱은 주인 없는 집에 잠입했습니다. 근데 얘 왜 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보는 거야? 얘도 정상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런데 또 그때 지금 어디야? 말해. 어디야? 은주가 마침 컴퓨터를 정리하지 않고 가서 끝내 태욱은 그날 밤 케빈과 혜란이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또 그때 은주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은주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이때 아이 꼴통 자식 정말. 아니 그래서 기어이 거기를 가겠다고? 그 시각 자신을 발벗고 도와준 장국장에게 당당히 회사 때려치겠다고 선언하는 파괴왕과 그런 파괴왕 때문에 얼탱이가 터지는 장국장. 다음 주쯤 내는 걸로 할게요. 야 거기 가면 무슨 신세계라도 열릴 것 같으니? 후임으로 한지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아 다시 생각해. 은근 귀여워. 남은 기간 동안 서포트해서 잘 가르쳐 놓을게요. 혜란아 어쨌든 떠난다는 혜란을 질척거리며 잡아보는 장국장이었는데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곳도 여기고. 그때 부장님. 갑자기 등장한 웅 팀장은 아니 저 한지원이 저 강해를 계속 파겠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진행 요원은 진행시켜... 스탑시켜.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강해건설 비리 사건 조사를 막아버리는 장국장. 떠나는 마당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얌전히 가. 당연하게도 정의사회 구현을 꿈으로 생각하는 혜란에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왜 번번이 그쪽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예민해지십니까? 그럼 넌 근데 장국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아까는 가지 말라더니 이제는 빨리 가라며 손사래를 쳐버리는 장국장.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곳마다 번번이 그쪽이 끼어 있잖아요. 그게 제 잘못입니까? 너 올라가고 싶다며? 출세하고 싶으면은 괜한 문제 건드려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네 뱃속이나 채우라고. 그리고 이때 문제의 한지원이 혜란에게 증거물을 제출하려고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한지원 그걸 가로채는 장국장. 뭐야 그거? 일이네. 국장님. 한지원. 그걸 또 인터셉트하는 파괴형. 확실하죠? 곽 기자한테 갖다 줘. 그렇게 눈앞에서 제2의 JBC 파괴형이 탄생하는 걸 목격한 장국장은 내 허락 없이 네 맘대로 뉴스 내보낼 생각이라면 그럴 생각이라면 어쩌실 건데? 쫄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 하지만 다시 한번 혜란을 설득해보는 장국장이었는데 내가 왜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보내야 할 진실을 맞고 커트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번번이 가로막는 인간들한테 지기 싫어서 그래서요. 야, 이거 눈에 신념이 가득한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덮고 은폐하고 은닉하려는 것들 앞에서 언제나 단호했어요. 그렇게 뉴스9 지켜온 거라고요. 나 잘못하면 너 임마 올라가기도 전에 다칠 수 있어서 그래. 결국 장국장은 널 위해서 일했던 거다라고 하지만 고혜란이 오늘 저녁 뉴스 확실하게 정리됐습니까? 뭐야, 결국 배신하는 건가요? 앞에선 혜란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혜란의 뉴스 진행을 막으려는 장국장.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장차.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 개뿔 여기선 끝까지 자신의 식구를 챙기는 착한 이경영이었습니다. 한지원 기자 다녀오셨다고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실 시공으로 보이는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결국 장국장에게 제대로 뒤통수 후려맞은 부사장. 심지어 해당 건설사인 강해는 최근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그렇게 줄줄이 엮인 굴비마냥 한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자 또다시 거론되는 환일철강.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회사가 자재 납품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일철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각 이 뉴스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세간의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윤로펌의 대표. 하지만 이런 거 다 신경 쓰면서 파괴하기엔 파괴할 놈들이 너무 많이 보였던 구파괴왕과 신파괴왕은 사진으로 봐선 그냥 일반적인 골프 동호회 모임 같은데 그렇게 환상적으로 정재계 인사들을 생방송으로 짓밟기 시작했죠. 여기 왼쪽부터 환일철강 대표,
강희건설 대표, 그리고 맨 끝에 보이는 분이 정대한 의원입니다. 한편 그 시각 당사자 옆에서 토할 것 같은 부사장과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강윤로펌 대표, 그리고 존나 고독한 승부사. 어쨌든 마지막 한 건 크게 터트린 헤라는 모두에게 무수한 박수 요청을 받으며 아름답게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환일 철강건 이번 주까지 기획기사 밀어붙일 거야, 한주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좋은 분위기를 깨트릴 고혜란 씨, 명례상 아저씨의 등장. 그는 장내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충격에 빠질 만한 이야기를 하며 무슨 일이시죠? 고혜란 씨를 케빈 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렇게 고혜란을 공식적으로 체포합니다. 고혜란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이 가시죠. 진짜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드라마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스토아 철학 한마디. 스토아 철학은 행복을 평정심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생은 자극의 연속이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매번 마음이 흔들려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미스티 보면서 왜 이딴 말을 하냐면 미스티는 자극의 총집합이라 볼 수 있는 개꿀잼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미스티를 보는데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And listen.